안녕하십니까. VIP 랩실 석사과정을 하고 있는 안성주입니다. 이번 논문 세미나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논문으로 Enhancing Source-Free Domain Adaptive Object Detection with Low Confidence Pseudo-Label Distillation입니다. 2024년 22 논문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먼저 본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 경우는 소스 도메인에서부터 타겟 도메인으로 적응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때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Unsupervised Domain Adaptation은 라벨이 있는 소스 도메인으로부터 라벨이 없는 도메인으로 타겟 도메인으로 지식을 전이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소스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재는 라벨이 없는 소스 도메인으로부터 라벨이 없는 타겟 도메인으로 지식 전이를 하는 소스 프리 오브젝트 디텍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 가능한 자원은 소스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과 타겟 도메인 이미지만 있으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메인 어댑테이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민티처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민티처 방식은 먼저 타겟 도메인, 소스 도메인으로부터 학습된 모델이 이미 존재를 하고 언라벨드된 타겟 도메인된 이미지를 위크 어그멘테이션, 스트롱 어그멘테이션 하여 각각의 모델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위크 어그멘테이션 된 이미지는 티처 모델에 들어가서 이 티처 모델이 위크 어그멘테이션에 대한 예측을 진행하여 수도 라벨을 만들게 됩니다. 스튜던트 모델은 이때 티처가 만든 수도 라벨을 정답으로 삼고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메인에 조금씩 적응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튜던트 모델이 학습을 진행을 했다면 다음 스텝에서는 EMA를 통해서 티처 모델도 업데이트가 되는 방식입니다. 본 논문에선 로우 컨피던스 수도 라벨 디스틸레이션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존 많은 연구들은 하이 컨피던스 수도 라벨에 크게 의존하여 민티처 방식을 사용하여 도메인을 적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들은 소형 객체를 찾지 못하고 신뢰도가 높은 사례들에 편향되어 타겟 도메인에 대한 적응 성능을 제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이 컨피던스 수도 라벨을 보완하며 타겟 도메인 표현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 로우 컨피던스 수도 라벨 디스틸레이션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때 좌측 이미지를 보시면 소스 트레인드 모델과 민티처 방식으로 학습된 모델은 이 좌측 하단부에 많은 객체들을 놓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통해서 예측을 진행하게 되면 저신뢰도에서에 대한 GT값과 거의 유사하게 되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표를 보시면은 FNR도 마찬가지로 스몰 오브젝트와 마이너 클래시스에 대해 기존 방식에 비해 훨씬 성능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이 컨피던스 수도 라벨과 로우 컨피던스 수도 라벨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 같은 경우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민티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민티처 방식은 결국 티처 모델이 이 특징이 잘 표현된 큰 객체만 진행을 하게 되고 이것을 수도 라벨을 통해서 슈퍼비전을 통해 스튜던트를 학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이 HPL 부분을 제외하고 잘 안 보이는 소형 객체와 희소한 객체들을 따로 배경을 제거하고 잘 안 보이는 객체를 어느 정도로 예측한 이 LPL만을 남겨둔 상태로 똑같은 ROI에서 스튜던트와 티처를 쉐어링하여 디스텔레이션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를 보며 기존 민티처 방식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위크 어그멘테이션과 스트롱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하게 되고 위크 어그멘테이션 된 이미지는 티처를 통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티처로 들어가서 예측을 하게 되고 하이 컨피던스 수도 라벨만 적용을 하여 수도 라벨을 만들게 됩니다. 이 수도 라벨을 가지고 스튜던트 모델은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신뢰도의 라벨들은 여기서 버려지고 높은 신뢰도의 라벨만을 수도 라벨로 인정하여 사용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아키텍처입니다. 기존 MT 방식과 달라진 곳은 티처로부터 피처 ROI를 받는 방식과 이 피처 ROI에 대한 특징을 통해 가중치를 설정하게 되고 하이 컨피던스 수도 라벨 뿐만이 아니라
로우 컨피던스 수도 라벨을 적용할 수 있는 추가 브랜치가 추가되었습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 컨피던스 수도 라벨과 로우 컨피던스 수도 라벨입니다. 기존 연구 같은 경우는 HPL에서 도메인 변경으로 진짜 객체더라도 컨피던스 점수가 낮게 되면 HPL에서 누락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문에서는 HPL을 제외한 ROI 중 배경을 제거하고 전경만을 재증교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특정 전경 클래스의 확신이 큰 ROI 후보들만 LPL로 선정하게 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HPL 방식은 신뢰도가 높은 정보들만을 사용하여 수도 라벨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저신뢰 라벨을 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브랜치를 따릅니다. 먼저 교사에서 제안한 ROI 피처 이 박스들을 HPL과 겹친 부분들은 먼저 제거하게 됩니다. 이때 그러면은 HPL을 제외한 나머지 박스들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남은 저신뢰도의 박스에서도 백그라운드인 것 같은 박스들은 제외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경, 객체가 있는 박스, 객체가 있는 박스, 객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박스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게 되는데, 이때 배경으로 인식된 박스들을 과감하게 지우고 이것들을 다시 정규화하여 객체에 대한 정보들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객체 정보들만 남은 이 박스 피처들을 가지고 컨피던스 점수에 따라서 다시 한번 걸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로우 컨피던스 수도 라벨을 따로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해진 LPL들을 적용할 때 알파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도록 합니다. 이 LPL은 LPL 중에서도 전경이 풍부한 ROI와 애매한 ROI가 공존하게 됩니다. 이때 스튜던트와 티처의 ROI 특징 벡터, 티처로부터 받은 똑같은 박스의 위치에 특징 벡터를 뽑아내어 코사인 거리를 통해서 계산되게 됩니다. 이때 알파를 통해 유의미한 전경 신호는 더 크게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이렇게 LPL은 KL 디스틸레이션을 통해서 증류되게 됩니다. LPL은 HPL에 비해 정확한 위치와 클래스 신뢰도가 낮아 잡음이 많이 포함되게 됩니다. 하지만 놓치기 쉬운 실제 객체, 보통은 소형과 회소 객체들입니다. 이러한 후보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 분포만 KL로 부드럽게 증류하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분류 분포만 증류하기 위해 학생과 교사의 전경만을 남겨두고 학생이 교사의 증폭된 전경 분포를 따라갈 수 있게끔 KL 디스틸레이션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알파 값을 통해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더 의미를 주어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됩니다. 실험입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한 실험 결과입니다. 좌측표는 시티스케이프에서 포기 시티스케이프로 도메인 전이를 한 내용입니다. 이때 상단에 볼드 채워져 있는 이 트럭, 버스, 트레인, 모터에 대해서는 마이너 클래시스로 실험 결과도 보시면 마이너 클래스에 대해서 되게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키티에서 시티스케이프로부터의 도메인 적응도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 같은 경우는 본 논문에서 제안한 것들을 하나씩 붙이면서 실험한 결과입니다. 먼저 소스 모델을 보시면 소스 모델은 25.2 그리고 LPL을 추가했을 땐 30.9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LPL의 가중치 알파를 추가했을 경우는 더 조금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 티처 방식과 하이수도 라벨만 사용했을 때는 34.3 민 티처 방식 하이수도 라벨에 로우 수도 라벨을 결합한 것은 38.9 최종적으로 모두 합친 MAP는 40.4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효과가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측 같은 경우는 로스 설계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엔 이 LPL 같은 경우는 잘못된 정보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회귀와 CE를 사용하지 않고 KL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그리고 알파를 가중치, 어댑티브 웨이트 알파를 사용함에 따라서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입니다. 소스 도메인으로만 학습하였을 때의 경우는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에서
이런 어두운 것들을 이 뒤쪽에 있는 객체를 잘 못 찾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건 민티처 방식이나 다른 IRG 방식도 마찬가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어둡거나 잘 보이지 않는 소형 회귀 객체들도 잘 찾아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본 논문에선 로우 컨피던스 수도 라벨을 통해서 HPL 중심 학습 편향을 보완하기 위해 낮은 신뢰도 속에 숨어있는 유효 객체를 활용했고, 어댑티브 웨이팅 알파를 통해서 스튜던트와 티처 간 코사인 거리를 통해 로우 컨피던스 수도 라벨에서도 비중을 다르게 하였다는 점이 있고, 기존 민티처 방식에 비해 최고 성능을 달성한 것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